안녕하세요. 데이업의 황대근입니다. 최근 들어서 증권사의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포트는 그저 참고용으로만 보고 있는데, 이 최근 삼성중공업을 향한 다양한 시선 중에서 이 KB증권의 리포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삼성중공업에게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을 보도해 주었는데, 과연 이들이 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타당한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 밸류에이션과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관련된 이슈들의 포착입니다. 이 KB증권에서 삼성중공업의 주가 상승 여력이 확대되었다.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진했던 이 주가의 흐름을 기회로 해석하면서 4분기 모잠비크 수주 모멘텀을 강조한 상황인데, 이미 우린 이 관계자와 통화를 해서 모잠비크 수주 내용을 확인을 했었죠.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주 내용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걸 골자로 호재성 리포트를 작성하였고, 이와 동시에 이 프랑스 LNG 운반선 두 척에 대한 이 화물 탱크 설계 계약의 이슈도 나와주었습니다. 이 다가오는 27년 1분기부터 2분기 사이에 납품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이 돌아왔을 때 시장의 관심도가 증가될 확률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KB증권에서 이 평가한 부분인데, 실제로 보게 되면 24년부터 26년까지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ROE도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을 통해서 이제는 조선주가 성장주다라는 해석까지 해볼 수 있는 수치라고 보고 있는데, 예상을 했듯이 지속적으로 이 실적이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 공정 안정화에 따른 이 건조 물량 증가, 그리고 건조 성과 상승과 이에 따른 고정비 감소, 또 FLNG 건조의 본격화에 따라서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때문에 4분기 이후에도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나름의 ROE 추정, 그리고 1년물 금리와 베타 변화를 이용해서 10월 8일 기준으로 종가 대비 21.7%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 제가 직접 또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추정값이 12,000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추정한 밸류에이션이 있죠. 좀 더 높은 범주에 있었고, 개인마다 측정의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추정했던 이 기준점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적자인 늪에 계속해서 빠져 있었죠. 최근 들어서 23년 이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23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보다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준점이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가졌었죠. 현재 주가보다 높이 평가를 받으면서 영업이익이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던 시기가 바로 2014년이었다. 때문에 14년과 지속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주가 산출을 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영업이익을 봤을 때 약 18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14년 10월부터 연말까지 평균 주가를 산출해보면 이 15,000원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연초부터 하면 19,000원 정도가 산출이 됐는데, 현재 상황과 가장 좀 흡사한 기준점이 바로 14년 10월 달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자, 이때부터 이 1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업이익인 1830억과 그리고 당시에 이 주가였던 15,000원을 비율 관계를 통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는 거고, 24년부터 26년까지의 실제 영업이익의 평균값을 좀 계산을 해보게 되면 7,756억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이제 앞서 계산한 비례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약 63,000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괴리가 큰 숫자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게 바로 이 주식수입니다. 이 당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이 발행 주식수가 2억 3천 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를 보게 되었을 때 이 8억 8천 주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주식수가 굉장히 늘어났죠.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삼성중공업이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표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돌아와서 약 4배 정도 주식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출했던 63,000원에서 약 4를 나누게 되면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의 주가가 형성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슈퍼사이클 시기와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2만 원대의 주가도 형성이 되긴 하지만 너무 지금 상태로 비교했을 때 고평가로 생각이 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적절한 흐름인 2014년 9월 이후의 흐름, 이 주가의 평균과 또 영업이익 비례관계, 또 주식수까지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산출했던 이 숫자 자체가 나오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산출했던 이 밸류에이션이나 KB증권에서 산출한 이 적정 주가랑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괴리가 벌려져 있는 구간이다. 다가오는 이 업황의 흐름만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삼성중공업으로 향한 수급의 이동 역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구간을 봤을 때 8월 달에 증시 쇼크가 발생했던 이 아랫꼬리가 강하게 달려있던 이 저점 구간을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고점 구간에 대한 탈환이 또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선주 투자할 때 거시적인 흐름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 정치권의 움직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선 관련된 지지율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대선 토론 이후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죠. 유권자들의 지지율 자체도 늘어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트럼프 쪽으로 심리가 조금씩 결집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된 지지율이 오르거나 대선 관련된 유리한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죠. 대표적인 이 관련주가 바로 조선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가 갖고 있는 공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중국의 조선업을 제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게 한국의 조선업이죠. 자,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LNG 규제를 철폐하겠다라고 하면은 또 LNG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게 바로 조선주이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된 또 대표적인 수혜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유권자들의 심리도가 결집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원달러 환율 자체도 상승하는 트렌드가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또 정확하게 발현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1350원 구간까지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고환율로 점진적으로 가게 되면 이 결국에 조선주가 또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물론 이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를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존재를 하지만, 주식시장 자체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어떤 수급적인 측면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고환율 같은 부분이다. 그래서 고환율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조선주로 하여금 시장에 수급이 들어올 확률도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이 이란과 물밑 협상을 하게 되면서 중동의 모든 전쟁은 휴전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면서 유가는 또 급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 들어서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은 치명적이고 놀라울 것이다, 이런 협상 작업에 이스라엘은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이란에 대한 공격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좀 표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전쟁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있다. 전쟁이 발생하면 고유가랑 고환율에 대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죠.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제한될 확률이 커집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매장량 중에 오히려 한 12%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공급망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다. 또 이란 밑에 호르무즈 취업이 있죠. 호르무즈 취업 봉쇄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가는 더욱더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고유가에 대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 이럴 때 LNG 관련된 모멘텀, 이 조선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죠. 그 중에서도 FLNG가 바로 석유랑 가스 관련된 모멘텀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또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실제 오일 가격을 보고 있는데 고유가에 대한 기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80불 후반대, 90불 초반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유가에 대한 기조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이 중동 전쟁이 바로 유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봐야 될 텐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집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연기금과 사모펀드도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소폭인 수준이다. 아직까지는 개선세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모펀드가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에 삼성중공업의 주가 역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될 수 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이제 대선과 이 전쟁에 대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고,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부터 11월 달 이 대선이 있는 시기까지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측면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주 일정 같은 경우에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삼성중공업의 주가 역시 변동성을 보여줬지만 기업의 본질은 그대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모잠비크 코랄술도 우리가 이미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가 후속적으로 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 시더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거고, 이 모잠비크 코랄술 같은 경우에는 11월이나 12월에 수주를 강하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PA 계약을 완료를 했고 이미 설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일회성 비용 모두 반영이 됐고, 앞서서 살펴봤듯이 증권가에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죠. 관계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 수주 역시 달성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FLNG가 중요할 텐데 연간 1기에서 2기까지 수주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 선가지수 역시 꺾이지 않았다. 2008년과 굉장히 근접한 수준이고 계약 방식도 바뀌고 있다. 20%씩 대금을 받는 표준 계약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바로바로 개선될 확률이 높다. 특히 스틸헤드 LNG 때문에 최근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페트로브라스 소송까지 돌이켜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LNG 소송을 무마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 이미 캐나다 측에서 기각됐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측이 조금 더 유리하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또 이슈가 되었었죠. 이 부분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오르고 호판 가격 역시 상승할 것이다. 또 현대제철에서 반덤핑 제소를 하면서 이제는 조선업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은 이미 우회적으로 중국산 호판을 들어올 방법을 갖고 있고, 이 조선사 야드 자체가 보세 구역이죠. 실적 훼손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현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에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은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상승을 위한 어떤 전조 단계에 놓여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중동 전쟁의 분위기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확률이 아직까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유가는 상승하고, 다시 말하면 고유가랑 고환율에 대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수혜주가 또 조선주가 될 수 있죠. 고유가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 또 직접적으로 수혜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가지수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물론 중국과 이 발주량이나 수주 물량이 비교가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주 물량을 다소 좀 포기를 하더라도 선가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 계획된 목표가 지속적으로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 선가지수 상승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자, 이상으로 이 KB증권에서 매수 신호를 낸 이유와 우리가 생각한 기준에서 밸류에이션을 다시금 돌이켜봤습니다. 변한 건 없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계획된 수주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에 맞는 이 긴 호흡으로 냉철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조선업과 삼성중공업은 저희 데이업과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